드디어 보수 우파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킥페이크TV 자유의 등대입니다. 지난 수요일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들은 현 정권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대선의 방향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굉장히 특이사항이 또 하나 나왔죠. 높은 사전투표율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사전투표율이 21.95%, 그 다음에 부산에서는 18.65%를 갖다 보이면서 역대 재보궐선거 사상 최고치를 갖다가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번 선거에서 참여를 꼭 해야겠다는 지지층이 결집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 결과 본투표에서도 투표율이 50%가 넘어가면서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갖다가 보여주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것은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그동안 진보 진영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선거 결과 이번에 치욕적인 참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무엇으로도 변명이 불가한 부분입니다. 개표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데요. 개표수 차이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박영선 후보에게 90만 표 정도 차이로 압승을 거두었고요. 부산에서는 박형준 시장이 김영준 후보에게 약 43만 표 차이로 압도적인 참패를 선사했습니다. 김영춘 후보의 총 득표율이 53만 표예요. 근데 43만 표 차이로 졌으면은 이거는 뭐 거의 말도 안 되는 게임으로 졌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이번에 킥페이크TV에서는 민주당의 선거 참패의 이유, 즉 민심이 왜 민주당을 떠나게 되었는지 외신에서 보는 큰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외신들은요 한결같이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갖다 보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80석이라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 제시, 그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계속해서 언론개혁, 검찰개혁만을 외치면서 정쟁을 일삼아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피로도를 크게 높였다는 것은 이번 선거에 굉장히 큰 패착으로 다가왔고요. 자칭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드러나 자신들의 치부에 대해 정치적인 공작이라면서 억울함만 내세웠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통합 그리고 공정한 결과를 내세우며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장차관 임명에 필요한 인사청문회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결과가 채택되지도 않았음에도 그대로 임명을 하였죠. 밀어붙이기만 했습니다. 수치적 근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시를 해드리면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임명된 횟수는 노무현 정부 때 3건, 이명박 정부 때 17건, 박근혜 정부 때 10건,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현재까지 27건입니다. 외신에서도 이런 점을 두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독재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협치를 모르는 정권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더 황당한 점은 검찰 개혁을 들고 나왔는데 그에 대한 수장을 임명을 하면서 조국, 추미애 그리고 박범계를 임명했다는 점이죠. 조국이야 대선 이후 국민들의 호감도가 크게 높아진 인물이었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수많은 비리들이 밝혀졌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요. 추미애, 그 다음에 박범계, 이 두 사람은 검찰 쪽으로부터도 신뢰를 갖다 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을 내세워서 검찰을 갖다 개혁하겠다. 이게 굉장히 큰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니 서울 외신 기자클럽에서 지금까지 무려 3번이나, 역대적으로 3번이나 유감 성명을 발표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박정희 때와 전두환 때도 서울 외신 기자클럽이 유감을 발표한 적은 2번이었습니다. 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문재인 정권을 독재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더 나아가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면서 내세운 정책들이 다 부동산 폭등을 가져왔는데 막상 자신들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다는 사실이죠. 민주당이 선거에서 진 두 번째 이유는 무분별한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외신들은 꼬집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상당수는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사실이라고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을 거쳐서 탄핵되었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와 다를 바 없기에 옳다는 생각은 더더욱 안 합니다. 하지만
김어준, 주진우와 더불어 일부 지상파 및 종편 방송에서까지 들고 나왔던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세월호 인신공양설이 있었죠. 박근혜가 세월호를 일부러 침몰시켰다. 두 번째,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불분명한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혹자는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혹자는 청와대 쪽에 비밀 통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나가서 정윤회를 만나서 섹스를 하고 돌아왔다. 또 혹은 청와대에서 무속인을 불러서 수억 원짜리 구슬을 했다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을 사실인 양 들고 나왔습니다. 방금 전 언급된 사안들의 하나라도 진실로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에게는 자극적인 내용을 들고 나와서 그것이 사실인 양 전달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과와 유감 표명이 있었습니까?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들고 나오는 전략은 참 단순합니다. 그냥 네거티브 전략을 들고 나와서 국민들에게 감성적인 접근을 하면 그동안 국민들에게 정서적으로 크게 먹혀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그걸 노렸는지 서울을 지켜야 한다면서 오세훈은 제2의 이명박이라고만 외칠 뿐 오세훈의 정책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현실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반박은 없고 그냥 주구장창 내곡동 또 생태탕만 외치는 추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얼마나 다급했는지 말도 안 되는 공약들을 남발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자격 없는 후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청년 출발자금 5천만 원, 유치원 무상급식, 청년층 대중교통비 40% 할인 등 정말 이것들이 가능한 정책들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민주당은 이번에도 계속해서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 즉 자신은 언제나 옳고 깨끗하다. 자신들을 비난하는 건 국민들이 뭘 몰라서 그런다. 편향된 여론에 쇠뇌당해서 그런다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와 더불어 엄청 심한 정말 눈살 찌푸리는 네거티브만 들고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죠. 이번 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제 자신들이 더 이상 선배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약 50여 명들의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등 이 5명의 의원들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발표가 나간 후 저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빨리 자성하면 다음 대선이 쉽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역시나 기우였습니다.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일명 대깨문과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원들은 이들에 대한 비난을 크게 하고 있는데요. 누구 덕분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은덕을 잊고 배신한다라든지 또 누구 덕분에 유명해졌는데 누구 덕분에 정치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배신을 한다. 역시 이 모습을 보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반란은 사실상 이걸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정치적인 힘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번에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된 거에는 정확히 민주당이라는 타이틀이 크게 작용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외면한다는 것은 이들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민주당에게 자성의 목소리를 갖다 기대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심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로 보기에는 민주당의 패착 정책들이 너무도 많았고 이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보수 우파가 다시금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정책들과 더불어 황골 탈퇴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인 신뢰를 다시금 받도록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킥페이크 TV의 자유의 등대였습니다.